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CS224N 16강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저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조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이 뭔지 살펴보고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이루는 멘션 디텍션 개념과 그리고 언어학적인 특징, 그리고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관련된 모델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어로는 상호 참조 해결이라고도 하고 동일 지시어 찾기라고도 합니다. 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을 때 먼저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시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파란색 지시어들 중에서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 이렇게 지시어들을 찾게 되면 이렇게 버락 오바마와 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헐 이렇게 같이 어,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지시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에 대해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은 되게 여러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Full Text Understanding이나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대화 시스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이, 이 문제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지시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강의에서는 멘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멘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멘션은 어떤 객체를 지시하고 있는 텍스트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수행하는 단계는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고 먼저 멘션을 디텍션하는 멘션 디텍션 단계 그리고 이 찾은 멘션을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멘션끼리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멘션 앞서 말씀드린 멘션을 이제 분류해 보면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명사와 그 다음에 네임드 엔티티 그리고 이렇게 명사구가 멘션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고요. 이 멘션을 찾는 방법은 기존의 NLP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명사의 경우에는 펄투브 스피치 태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개체명의 경우에는 이제 NER 시스템을 사용하면 멘션을 디텍션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constituency parser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명사구를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이 멘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래 세 가지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의 경우 멘션 디텍션 그리고 멘션 클러스터링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인풋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멘션 디텍션을 수행하고 멘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뒤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의 아웃풋을 뱉어주는 이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중간 단계를 하나의 엔드-투-엔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가능케 하는 데 있어서 언어학적인 배경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개념은 아나포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나포라의 경우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전방 조응이라고 합니다. 어,
이 전방조응이라는 뜻은 선행어구의 대용으로서 대명사 등을 쓰는 일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핵심 아이디어는 문장 내 어떤 단어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참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에서 이제 이 he의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버락 오바마가 없이는 제대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아나포라라고 하고, 아나포라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이제 antecedent를 참조해야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ntecedent는 한국어로는 선행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선행사 등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아나프라의 경우에 코레퍼런스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같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나프라 개념의 경우에는 이 he라는 아나프라가 버락 오바마라는 엔티시던트를 참조하고 이 버락 오바마가 실제 버락 오바마를 지칭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 코레퍼런스의 경우에는 히와 버락 오바마가 모두 오바마를 지칭하고 있다. 이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코레퍼런스는 아나프라와 어,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나프라와 코레퍼런스가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의 쓰임이 다를 텐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방금 드렸던 예시는 이 중간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프로노미널 아나포라의 경우입니다. 이 코레퍼런스에만 해당하는 부분, 즉 아나포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를 살펴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뒤에 언급된 오바마는 어, 실제 오바마로 독립적인 참조가 가능하므로 아나포라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레퍼런스만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반대로 아나포라로만 설명드릴 수 있는 브리칭 아나포라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The Tickets의 경우에는 어, 앞서 등장한 단어인 콘서트에 대한 참조가 없이는 어떤 티켓인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코레퍼런스로 보고 풀게 되면은 티켓이 지칭하는 것과 콘서트가 지칭하는 것이 각각 다른 개체를 지칭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나포라 개념을 적용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나포라와 이제 관련된 개념으로도 카타포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후방 대응이라고 하고 이제 후속 어구를 지시하는 어구를 앞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엔티시전트는 아나포라 앞에 등장하지만 카타포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래 문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after he had received his orders 여기는 이 여기에 해당하는 he는 뒤에 이 the soldier를 참조해야지 알 수 있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antecedent가 뒤에 등장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이제 카타포라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그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푸는 네 가지 방법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첫 번째 룰 베이스드로 푸는 방법과 두 번째 이제 멘션 페어 모델로 푸는 방법, 그리고 멘션 랭킹 모델로 푸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커레퍼런스 레졸루션을 푸는 이런 모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모델은 이제 롤 베이스드 모델에 해당하는 홉스 나이브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이제 1976년에 개발되었고요. 전통적으로 그 대명사의 아나포라를 레졸루션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
딥러닝 등장 이전에는 ML 시스템의 피처로 자주 사용이 되었고, 이 알고리즘은 총 9개 스텝을 반복하면서 선행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스텝 1부터 3 그리고 스텝 5부터 9까지는 같은 문장 내에서 선행사를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텝 1은 그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MP 노드를 시작 노드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스텝 2는 이 시작 노드에서부터 트리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MP 또는 S로 이동을 하고 이 노드를 X 그리고 패스를 P로 지정하게 됩니다. 스텝 3의 경우에는 이제 X보다 아래 그리고 P보다 왼쪽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치들을 탐색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탐색을 할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브레스 퍼스트로 탐색을 진행합니다. 이 탐색 과정에서 X와 자기 자신 사이에 이제 MP 또는 S를 부모로 하는 이 MP 노드 자식 노드를 찾으면 해당 노드를 선행사로 판단하는 과정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테판 모세스 마더가 had him 하면 스테판 모스 이, 이 힘에 해당하는 힘 아나포라에 해당하는 엔티시던트는 스테판 모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스텝 5부터 9까지는 이 아래 예시와는 달리 이렇게 시작 노드에서 한 번에 상위 노드 S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때 요 밑에서도 선행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노드를 찾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 자기와 자기 X 사이에 MP를 부모로 하는 노드를 찾으면 이 MP 노드를 부모로 그 선행사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방금 설명드린 자기 자신과 X 사이에 부모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MP 노드를 선행사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장을 통해서 살펴봐도 스테판 모스 had him이라고 할 때 이 힘이 스테판 모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도 조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선행사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문장 내에서 선행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스텝 4로 이동해서 이전 문장에서 선행사를 찾는 과정을 수행하는데요. 방금과 같은 예시에서 같은 문장 내에 선행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텝 4로 이동해서 이전 문장의 루트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 노드에서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브레스 버스트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MP 노드를 찾으면 해당 노드를 선행사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near progress이 힘에 해당하는 antecedent로 볼 수 있게 되겠죠. 나이브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이때까지 옵스 나이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룰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 볼 모델은 멘션 페어 모델입니다. 이 멘션 페어 모델은 두 개의 멘션 간의 코레퍼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킴으로써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푸는 모델인데요. 이 아래 문장에서 멘션으로 판단되는 단어는 이렇게 I, neither, him, I, she 이렇게 5개의 멘션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 멘션들 간의 멘션들 안에서 페어 단위로 보면서
이 두 페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코레퍼런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거고요. 이때 이제 멘션 i와 멘션 j가 관련이 있다면 1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시키고, 그 멘션 i와 멘션 j가 코레퍼런스가 없다면 이 확률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모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멘션 페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멘션 조합들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목적식을 최적화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때 좀 주의할 점은 이 i는 antecedent를 의미하고, 죄송합니다. i는 mention을 의미하고 j는 anteceden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는 iteration이 2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참조할 만한 antecedent가 없기 때문에, 네, 이 i는 2번째부터 시작을 하고요. j 같은 경우에는 antecedent를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도 두 번째 단어의 antecedent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멘션 페어 모델의 경우에 테스트 타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은 클러스터링 태스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학습한 모델은 두 멘션 간의 코레퍼런스가 있는지만 판단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 멘션들 간의 코레퍼런스 링크는 판단이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멘션들 간의 코레퍼런스 링크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절한 스레스홀드를 넘는 멘션들끼리 코레퍼런스 링크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에서 이 she의 경우 my와 이 확률값이 0.7이었고 이 my가 i와 확률값이 0.8이었다면은 이 she가 i와 확률값이 뭐 0.4였더라도 이렇게 코레퍼런스 링크를 추가해 줌으로써 i, my, c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레퍼런스 링크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면에 위와 같이 잘못 링크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사실 my는 i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he랑도 연결되는 만약에 코레퍼런스 링크가 추가돼 버리면 이 전체 모든 멘션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멘션 페어 모델은 되게 간단한 모델이라 장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 문장 같이 매우 긴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단어가 이 he의 선행사일 가능성은 낮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레퍼런스 그 멘션 페어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단어와의 페어에서 그 코레퍼런스를 살피기 때문에 이런 거리 등을 고려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단어 페어 간의 코레퍼런스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 멘션 하나는 분명한 선행사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한 개의 선행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개의 베스트 선행사를 찾는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시켜 보자는 것이 뒤에 설명드릴 멘션 랭킹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멘션 랭킹 모델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장 선행사일 가능성이 높은 멘션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에서 이제 모델의 스코어의 소프트맥스 연산을 수행을 해주고요. 선행사가 없을 수 있는 멘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미 멘션인 이 NA 멘션을 문장 가장 앞에 추가를 해줍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예시에서 C의 선행사로 어떤 멘션이 가장 베스트일까를 모델이 찾는 방식이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맥스 연산을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확률값들이 도출이 될 거고, 이 중에 가장 확률값이 높았던 i와 코레퍼런스 링크를 추가해 줍니다. 네, 다음으로 멘션 랭킹 모델의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살펴보면, 멘션 랭킹 모델은 기본적으로 멘션 MJ가 선행사 후보인 멘션들 중 어떤 하나와 연결될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원하는 모델입니다. 아래 목적식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면 멘션 랭킹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 이 확률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하면 되는데, 이 아이덴티티 펑션이 추가로 붙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전 확률 값들의 썸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목적 함수가 정해지게 되고, 네거티브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목적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맥시마이즈 하던 문제에서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변형을 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학습이 잘 되면 테스트 타임에서는 각각의 멘션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값이 가장 높은 하나의 선행사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고요. 하나의 선행사만을 연결시켜 주었음에도 이제 멘션 페어 모델과 똑같은 결과를 거의 보여주고, 별도의 클러스터링 과정이 없었지만 코레퍼런스가 있는 단어들끼리 잘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확률 값들을 어떻게 구할 건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확률 값들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뉴럴넷을 사용하지 않는 스태티스티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심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LSTM이나 어텐션 같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뉴럴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statistical classifier를 보시게 되면은 이 피처들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피처를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먼저 뭐 사람이나 숫자 그리고 성별을 호응시켜주는 피처를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메리의 경우에는 잭보다는 C의 엔티시던트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별과 관련된 피처를 추가해 줄 수가 있고, 의미적으로 더 마이닝 컨글로머레이트는 이제 뒤에 나오는 더 컴퍼니의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로 볼 수도 있고, 구문적으로 이 문장에서는 힘이 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인 제약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희 입장에서 조금 더 최근에 언급된 개체에 더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요. 어, 이 빨간색 희의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선 문장에서 존이 조금 더 잭보다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희의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패러럴하게 문장의 구조를 살펴서 이 힘 같은 경우에는 앞선 문장에서의 같은 구조에 있는 잭이
선행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피처들을 추가해서 스태티스티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뒤에 사용되는 모델들의 추가적인 에디셔널 피처로는 사용을 여전히 하긴 하지만 이 피처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모델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이제 그냥 스탠다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인풋으로는 이제 워드 임베딩과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카테고리 피처들이 추가돼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에디셔널 피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non neural statistical 클래시파이어의 피처로 사용되었던 이런 에디셔널 피처들이 인풋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의 경우에는 해당 문장에 있었던 워드 벡터들의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어떤 단어들을 에버리지 할 거냐를 살펴보면 이전 두 단어,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마지막 단어, 그리고 그 문장의 중심 단어, 이 단어들을 워드 임베딩을 에버리지하고 추가적인 피처를 사용해서 이 피드포드 뉴럴 넷을 거치게 되면은 확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이 모델들부터는 거의 다 엔드 투 엔드로 진행이 되고요. 강의에서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이 EMNLP 2017년에 제출된 켄튼리의 모델 그 논문에 제시됐던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살펴본 바로는 버트 기반의 모델들이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에서 설명했던 켄틀리의 그 논문의 모델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멘션 랭킹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LSTM과 어텐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엔드 투 엔드 모델이고요. 멘션 디텍션의 단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션이 뭔지도 판단을 모델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특정 길이 이상의 텍스트 스팬은 모두 멘션의 후보로 가정을 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 특정 길이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뭐 어나 더 같은 경우에 이제 관사니까 멘션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스팬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길이 제약을 걸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켄틀리의 모델의 구조는 이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요. 차근차근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워드랑 캐릭터 임베딩 레이어와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LSTM 레이어인데요. 워드 임베딩으로는 글로브 300디멘전짜리 프리트레인된 워드 임베딩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트리안 50디멘전짜리 임베딩을 같이 컴캣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임베딩의 경우에는 캐릭터 레벨 CNN을 사용해서 산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워드 임베딩과 캐릭터 임베딩을 컴캣한 벡터를 바이디렉셔널 LSTM에 이제 넣고 LSTM을 돌리게 됩니다. 그 LSTM을 돌린 결과로 이제 스팬 레프레젠테이션인 G를 구하는 것이 이 모델에서의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스팬 레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n의 n 플러스 1개 나누기 2개 가능한 스팬이 존재합니다. 네, n은 시퀀스 랭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떤 의미인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스팬이 가능한 그 종류가
이제 제너럴 하나도 스팬이 될 수가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셋 이렇게 하나씩 점점 커지면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만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만 뭐 스팬이 될 수 있고 일렉트릭 세디터를 스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팬 레프레젠테이션은 문장 끝까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팬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스팬에서의 스타트 단어의 그 바이디렉셔널 LSTM 그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을 사용을 하고 또 해당 스팬에서의 마지막 단어의 LSTM 아웃풋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단어의 스팬 헤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에는 해당 스팬 이 스타트와 엔드 단어의 어, LSTM 아웃풋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스팬의 좌우 컨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해당 스팬의 스팬 헤드를 보는 것은 해당 스팬 자체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 피처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이 좀 스팬 헤드 부분이 어텐션이 사용된 부분인데 어텐션은 뭐 아래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 해당 스팬의 단어에 대해서 피드포 뉴럴 네트워크를 거친 것을 리니어 트랜스폼 한 거가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되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구한 것과 해당 단어의 워드 캐릭터 임베딩 컨캣한 것을 이제 곱해서 썸해주면은 해당 스팬의 스팬 헤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팬 헤드를 구했다면은 어, 해당 스팬의 스타트 단어의 LSTM 아웃풋, 해당 스팬의 마지막 단어의 LSTM 아웃풋, 그리고 해당 스팬의 스팬 헤드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모두 컨캣해서 스팬 레프레젠테이션 G를 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한 G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스팬 I와 J가 코레퍼런트 멘션인지 스코어를 매깁니다. 멘션 랭킹 모델이므로 가장 소프트맥스 값이 높은 스팬 하나만을 선택해서 코레퍼런스 링크에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이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I와 J 멘션의 스코어를 구할 때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 모델은 멘션 디텍션 과정이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I 멘션이 멘션인지 아닌지 I 멘션이라기보다는 I 스팬이 멘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스코어가 있고 J 스팬이 멘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와 J 스팬이 코레퍼런트 한지 그걸 보는 스코어도 있고요. 이 스코어들을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I와 J 스팬의 코레퍼런스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스코어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구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스팬끼리 코레퍼런스 링크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좀 매우 비효율적인 게
스팬 이제 문서 내에는 단어 개수의 제곱개만큼의 스팬 오브 텍스트가 존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두 개의 스팬에 대해서 코레퍼런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T4승만큼의 런타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멘션이 될 수 있는 스팬들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프루닝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어텐션은 이제 아까 스팬 헤드를 구할 때 어텐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모델 학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해당 멘션 내에서 어떤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클러스터링 모델인데요.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코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태스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자라는 것이 가장 이제 단순한 접근 방법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층적 군집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먼저 각각의 멘션이 이렇게 독자적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매 스텝마다 두 개의 클러스터씩 머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 두 개의 클러스터를 머지할지 안 할지를 모델이 스코어를 매길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각각의 독립적인 클러스터에서 먼저 스텝마다 두 개씩 클러스터를 머지해 갑니다. 이 경우에는 스코어가 뭐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머지를 수행을 하고, 이 경우에서도 머지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로, 처음 네 개의 클러스터였던 것이 두 개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클러스터를 머지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스코어가 이제 이렇게 낮다면은 머지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델 구성은 먼저 멘션 페어들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이 멘션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을 클러스터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코어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단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멘션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앞서 살펴보았던 그 피트 포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멘션 페어 인코더 모델을 사용해서 멘션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이후에 이제 맥스 플링이나 에버리지 플링을 각각 사용해서 클러스터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그 맥스 플링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에버리지 플링만 사용했을 때보다 둘 다 각각 사용해서 컨캐텟 던 것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서 최종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링 모델의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머지할 클러스터 페어가 이전 스텝에 이미 만들어진 클러스터들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페어가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어, 만약에 지도학습 방식으로 풀게 되면은 이제 정답과의 로스를 어, 앞단으로 흘려줄 때 이제 이것이 반영돼서 클러스터가 묶이는 것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영이 되면은 이 클러스터링 페어가 다시 생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풀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학습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 스텝마다 머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코레퍼런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의 변화가
이제 리워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코레퍼런스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레퍼런스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UC, CAF, B큐브드, 블랑크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은 한 개만 구하지는 않고 여러 매트릭들을 다 구한 다음에 평균값으로 성능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B큐브드 매트릭만 소개를 해주었고요. B큐브드 매트릭의 기본적인 컨셉은 개별적으로 프리시전 리콜을 구한 뒤에 에버리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골드 클러스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빨간색 공만 모여있는 클러스터와 파란색 공만 모여있는 클러스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델이 아웃풋으로 뱉은 클러스터는 이렇게 시스템 클러스터 1, 시스템 클러스터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각 색깔별로 프리시전 리콜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의 경우에는 프리시전을 구하게 되면 이제 5개 중에 빨간색이 4개가 있기 때문에 5분의 4고 리콜의 경우에는 전체 빨간색 6개 중에서 이 클러스터에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6분의 4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 프리시전 리콜을 색깔별 클러스터별로 구하게 되면은 총 4개의 프리시전 리콜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평균을 내주게 되면은 B큐브드 매트릭을 적용한 프리시전 리콜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클러스터가 각각의 그 공마다 다 클러스터를 하나씩 가지게 되면은 이제 프리시전은 1.0이 나오지만 리콜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 이제 언더 클러스터라고 하고 이제 모든 공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버리게 되면 리콜은 이제 매우 높아지지만 프리시전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이제 균형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코레퍼런스 문제는 매우 유용한 문제지만 아직 좀 챌린징하고요.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재밌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레퍼런스 시스템이 매우 발전을 빨리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결과가 놀랄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이렇게 데모를 체험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이제 랜덤하게 문장을 주는데 대부분 잘 나오는 거를 골라서 랜덤하게 나오게 했겠지만 안 나오는 문장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6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